한 번에 잘 하다가 한 번에 실수가 아니라 그렇다면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사실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사실. 예. 저도 그냥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미루어 짐작한데 뭐 우리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산별과 지역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서 사실 늘 이렇게 신문 담당자들끼리 회의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었는데 오늘 저는 뭐 여기 우리가 이쪽에서 집회할 때 오늘 청와대로 광화문까지 재진출해서 청와대 가야 된다는 기조들 그리고 오늘 좀 질기게 싸워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발표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어느 신문안에 누가 잘못했다는 걸 밝히는 것이 나는 전혀 여기 계신 동료들한테 위안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벌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투쟁을 만들고 그 신문안에 혹시 잘못했더라도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그런 건 조직입니다. 제가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서소문으로 가는 대호, 대한문으로 가는 대호에 해서 세종대호를 전부 우리 대중적 힘으로 자원의 힘으로 장하고 가는 과정 속에 거기에서 가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진행된 사람들이 크게 이제 많지 않는 그동안의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어서 아마 제 느낌으로는 담당자들도 좀 당황했지 않았겠냐 이런 좀 느낌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전달 과정 속에서 분명 오늘 다 누구도 다 싸워야 된다는 것은 300대표자들까지 다 결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의한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가 다음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해산령이 떨어진 것이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떠한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무슨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뭐 악이나 의도 이런 것이 전혀 연관되지 않는 그야말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냥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당혹스러워가지고 스스로 다 놀래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명령 없이 해산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전술은 현장 판단입니다. 전부 현장 판단인 것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전술은 뭐 현장에서 늘 판단하는 겁니다만은. 네, 그래가지고 발생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모두들 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내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럼 오늘 현장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현장 책임자는 당연히 임원입니다. 여기 부위원장이었습니까? 아니 뭐 우리 당연히 총장님이 지금 아까 연행하셨죠? 총장님이 총장을 하셔야 되는데 총장님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자꾸 우리 친구가 드러납니다. 예, 하여튼 뭐 거기까지 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스스로 이걸 누가 기획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어떤 뭐 투쟁을 회피하려고 계획 속에서 이걸 했던 것은 더더욱은 아닙니다. 정말 신문단위를 또 이번만큼은 싸워보려고 여의도 투쟁들을 다 배치하면서 온갖 수단을 얼마만큼 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다들. 근데 진짜 불행하게도 어젯밤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저한테 올라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공식 조직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조직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할당받은 팀에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민주노총에서. 안정전 동지. 그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예. 어떤 조직이 공식 조직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럼 민주노총의 조직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을 들은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아마 공식 체계라 하더라도 공식 체계에 한 단계, 몇 단계 오류가 전달받을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 오류잖아요.
합시다. 근데 그런 결정을 해줄 지역본부나 이런 단위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어떻게 이리저고 저리저도 오늘의 상황은 그야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진 정말 상황이 그냥 이렇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제가 좀 진행만을 좀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뭐 말을 생각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되 일단 5분 안에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여기 온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근데 이건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님이지만 이 모든 걸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 사람한테 이 과오를 다 떠안아라 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럴 의도로 온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우리는 조직을 보고 왔거든요. 그 속에는 여기 실무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야 될 얘기인 거고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온 건 아니고 민주노총이 이번 투쟁에 대해서 특히 전술적 오류였음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 전술적 오류를 실제 범하게 됐던 과정상에 책임자가 있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평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현장 판단에서 논의 구조 뭐 한라인이라도 있어서 현장 판단과 여기 위원장님과의 판단 이런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면 그걸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복합적인 판단들을 좀 민주노총 스스로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어쨌든 대단히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막 울분을 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오늘 회복을 의심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분들일 건지. 이건 사실 패배감이거든요. 적과에 싸우다 패배하는 게 아니라 패배감을 갖는 게 아니라 믿었던 조직한테 자꾸 등을 돌린다는 그런 느낌, 신뢰를 있는 그런 패배감. 예, 오늘 뭐 저도 그런 심정들 나누고 욕 먹을 거 있으면 공개된 공간에서 다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얘기들 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 명령을 현장 실무에서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긴박한 사람들이 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모든 대중전술을 현장 판단합니다. 네. 긴박하지 제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가 있었을 뿐이지 제가 나갔으면 거기서 당연히 제가 판단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떤 변명을 드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 현장 투쟁 평가팀 평가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사실관계들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광화문 내거리를 점거를 하고 저기 시청 쪽에서 뛰어오면서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쪽에 있다가 거기 합류하면서 내거리를 장악하고 경찰이 거기다 저지선을 치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서 저기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경찰 바리케이트가 차벽이 딱 섰거든요. 그 채 5분도 안 지났어요. 대열은 아직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노총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해산이란 말이 들려도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실제로 해산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깃발이 빠졌어요. 빠지는 사진은 회고에 제가 올렸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판단들이 내렸던 근거가 있을 거랍니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폐각 결정을 하고 민주노총 깃발을 빼버렸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평가를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예. 뭐 저희 뭐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해산을 거부한 정규조 깃발부터 시작해서 세종문화회관 쪽에 앉아 있었던 한 700~800명은 계속해서 거리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연행지들이 속출했었던 거고요. 네. 이 부분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 참여했던 시민으로서 그냥 정당성에 의해서 참여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일단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의 일이 있었을 때 이 주체는 분명히 민주노총 총파업이었고 거기 싸우는 분들은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있고 일반 시민도 많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정작 딸려가는 사람들은 시민들도 제가 많이 목격했고 그런데 주체는 없어지고 시민들은 캡사이신 맞고 잡혀서 끌려가고 그렇지만
정작 민주노총 주체는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연대를 하다 보면 열심히 가서 했는데 주체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지막 정리까지 어느 정도 어떤 한 명의 희생자라도 거기에 민주노총 조합원이면 또 아프겠지만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연대하러 왔을 때 그냥 맹목적인 태강으로 인해서 그게 연행된다면 그보다 더 아픈 일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 제가 민주노총 조합원 한 지 21년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집행부를 봤는데 이번처럼 안 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준 집행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설명이라든지 어떠한 누구도 회사에 와주지 않았고 뭐 어디서 알았냐면 저는 제가 어제 연차를 썼는데 연차 받아도 주더라고요. 제 직장 같은 경우는 파업이 되면 필수 동원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연차를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거든요. 뭐 총파업적인 부분이 없나 보다. 나한테 연차를 받아주는구나. 근데 어떻게 모든 조직들에 관심도 없이 무슨 집회 현장에만 와서 한 명씩 덜렁 와서 이번에 박근혜를 퇴진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조직관리는 아무것도 안 한 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해산명령을 우리의 조직 내부 사정이다 그런 그 조직 속에 제가 있다는 자체가 창피합니다. 사실은 21년간 꼬박꼬박 이렇게 살아온 좀 제 자신 창피합니다. 아프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우연이라는 게 아니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무척이나 많이 반복해왔고 10수년 동안 반복해왔던 게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집행부가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바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바꾼 거지 나도 황당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지 전혀 아닙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체